지난 시간에 곡면에서 그 접벡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곡면에 정의되는 벡터장에 대해서 알아보죠. 우리가 벡터장을 알고 있죠. 벡터장은 각 점에서 이 접벡터가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럼 곡면에서의 접벡터를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자, 정의 M이 곡면입니다. 그러면 이 x가 곡면에 정의가 되는데 그 사상값이 뭐냐면 사상값이 접벡터가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되는 이것을 우리가 M의 벡터장이라고 부르겠는데 여기는 조건이 있죠. 모든 점에서 이 P에서의 X의 사상, 이거는 접벡터가 되어야 된다. TP, 이 접벡터. 이러면 우리가 이것을 X에서의 접벡터라고 합니다. 자, X는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점 P가 주어져 있으면 P에서 어떤 접벡터가 나와야 되는데 이 M의 접벡터라는 것은 모든 P에 대해서 이 P에서의 값이 이 접벡터인데 작용점이 P점이어야 된다. 이 P에서의 이 값이 이 작용점이 접벡터인데 작용점이 바로 P에서의 작용점이어야 된다. P에서 어떤 값이 작용점이 P가 아닌 다른 점에서 작동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P에서 작용점이 P에서의 접벡터들, 그러면 이제 모든 점에서의 이 접벡터들을 다 적으면 뭐 이렇게 모든 점에서 곡면에 놓인 모든 점에서 어떤 접벡터가 이렇게 대응이 될 때, 그럴 때 이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X, 이것을 M의 정의된 벡터장, M의 벡터장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곡면에 정의된 벡터장. 그러면 우리가 X가 M에 정의된 벡터장, M의 벡터장일 때, 벡터장이면 그러면 이제 X는 XI, DI, 이게 아인슈타인의 합규약으로 쓴 거고, 늘려서 쓰면 X1, D1 더하기 X2, D2 더하기 X3, D3 이렇게 놓을 수 있죠. 이거 D1은 100 벡터고 D2는 010 벡터, D3은 001 벡터로 하죠. 우리가 접벡터가 미분 작용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인 xi, 함수 xi, 이거는 m에서 r로 가는 함수죠. 그리고 여기서 i는 1, 2, 3이죠. 이것이 존재합니다. 자, 우리가 곡면에서의 벡터장을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특수한 벡터장을 다음과 같이 이름을 지읍시다. 이렇게 정의하는데, 이제 곡면에 이제 접벡터장과 그다음에 법선 벡터장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X가 곡면 M에 정의가 된 벡터장입니다. M의 벡터장입니다. 따라서 P에서 대응되는 벡터는 유클리드 공간에서 접벡터는
작용점이 P가 돼야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자 X는 M의 그냥 벡터장이 아니라 접벡터장이다. 접벡터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이제 모든 점에서 유클리드 공간에서 접벡터가 되어야 되는데 이 접벡터가 공면의 접벡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XP가 공면의 접벡터 TPM이다. 이럴 때 우리는 X는 M의 접벡터장이라고 합니다. 즉 여기 이 공면이 주어져 있으면 각 점에서 접벡터가 주어지는데 이 접벡터가 이 공면에 접합니다. 그래서 이 각 점에서 이 공면에 접하는 벡터장 공면에 접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마치 이 공면에서 어떤 유체가 흐르는데 그 유체의 공면에 흐르는 유체의 속도를 나타내는 거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번에 자 X는 M의 법선 벡터장이다. 법선 벡터장이다. 이것은 각 점에서 이 접벡터가 이 M의 수직인 거죠. TPM의 이게 수직입니다. 즉 이거는 그림으로 이해를 하면 각점 P에서 대응되는 벡터가 유클리드 공간의 접벡터가 이 공면의 수직이다. 이 공면의 수직입니다. 이 공면에 이렇게 수직인 벡터가 이렇게 대응이 될 때 우리가 이것을 이 공면의 법선 벡터장이라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면에 대해서 아주 특수한 성질, 이 공면의 접벡터장, 공면의 법선 벡터장이라고 우리가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이제 간단히 볼 수 있는 얘가 보기가 만약에 이 좌표 조각이 주어지면 좌표 조각 자 이것이 파이 1, 파이 2, 파이 3 이게 D에서 M으로 가는 이게 어떤 M의 좌표 조각이라고 해보면 그러면 이때 D1 파이 이게 이제 그 M에 정의된 이건 접벡터장이 되는데 이거는 D1 파이 J DJ 이렇게 정의가 되죠. 이거는 접벡터장입니다. M의 접벡터장이죠. DE 파이도 있죠. 이것은 DE 파이 J DJ로 적용되는 이것도 접벡터장이 되죠. 여기서 D1은 뭐냐면 M의 여기서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좌표가 있는데 여기에서 D1 파이는 여기에서 일령 벡터가 이 파이의 미분에 의해서 여기에 벡터장으로 가죠. 이렇게 접하는 이게 이제 D1 파이죠. D2 파이는 같은 이 좌표 조각 파이가 있을 때
이게 이렇게 이런 좌표가 이렇게 좌표로 갈 건데, 근데 이 경우는 저 01 벡터들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곡면에 이렇게 접하는 이것은 DE 파이들이 이런 벡터장이 되죠. 여기서 이제 이 식이 왜 저렇게 됐냐면, 저 D1 파이 이 벡터장, 이 P점에서 이 벡터장을 보면,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가령 여기 있는 A점이 파이에서 P로 갔을 때 이제 D1 파이 이 어느 점 P에서의 저 벡터, 이거는 D 파이 A에서의 저 벡터죠. A에서 저 벡터고, 이게 D1은 이제 A에서의 저 벡터, 이게 가는 건데, 이게 이제 D1 파이 J DJ 이렇게 되죠. 여기서 J는 1, 2, 3입니다. J는 1, 2, 3. 여기서 이 A점에서 편미분 값에 DJ, J는 1, 2, 3 이렇게 되죠. DE 파이 P점에서 이 저 벡터는 D 파이 A점에서 D2로 보내는 건데, 이거는 D 파이 J A점에서의 이 편미분 값이고, 이 파이 J, 여기서도 J는 1, 2, 3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저 벡터장이 이런 D1파이와 D2파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점 P에서 이 접공간에서는 D1파이 P, D2파이 P, 이것이 접공간 TPM, 이것의 기저죠. 이 접공간이 벡터 공간이고, 이 두 벡터가 이 기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M의 접벡터장, 접벡터장입니다. 접벡터장 X. 그래서 이 벡터장이 모든 접벡터가 M의 공면에 접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이 접벡터장인 경우에는 X는 XI, DI 파이, 이것인 함수 XI M에서 이렇게 R로 가는데, 여기는 I는 1, 2죠. 이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X가 접벡터인 경우에는 D1파이, D2파이의 이제 선형결합, 여기서는 함수인데 X1, X2가 함수인데, 이런 그 각 점에서는 선형결합인 형태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자, 한 예제를 한번 봅시다. 예제. 자, F가 이 공간에서 R로 가는, 이게 미분 가능한 함수, CK 미분 가능한 함수. 그리고 이제
저런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공면을 쉽게 나타낼 수가 있죠. 좌표가 x1, x3인데 여기서 fx1, x2, x3은 0, f의 0점들의 모임, 이게 이제 이것이 공면입니다. 그럴 때 자, 이 f의 기울기 벡터장, 이거는 m의 법선 벡터장임을 보여라. 기울기 벡터장. 자,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어떤 공간에 F가 이렇게 이 공간입니다. 어떤 공간에 F가 주어져 있는데 F의 0점들 모임, 그게 여기서 이제 어떤 공면이 되겠죠. 어떤 공면이 되는데 이때 이 공면에서의 기울기 벡터장은 공면의 수직이 된다. 이 기울기 벡터장은 지금 여기는 이 공면은 함수값이 0인 건데 기울기 벡터장은 이 함수값이 가장 빠른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 공면의 이제 직각이다. 그래서 이 기울기 벡터장은 공면의 법선 벡터장이 된다. 자,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면 이 기울기 벡터장이 공면의 법선 벡터장이라는 것은 공면의 수직이다. 공면의 수직이라는 것은 공면에 접하는 모든 벡터에 대해서 이 기울기 벡터장이 수직이라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공면에 접하는 벡터장을 줄여보자. 그러면 임의의 접벡터 m의 접벡터 VP가 TPM. 자, 공면에 접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공면에 접한다는 것의 정의가 어떻게 됐죠? 지난 시간에 공면에 접한다는 것은 공면에 정의된 곡선을 우리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면에 접한다는 것의 정의를 이용하면 그러면 곡선, 자, 감마 0에서는 P이고 감마 0에서의 이 미분 속도 벡터에서는 VP, 이것인 곡선 감마가 존재하죠. 감마를 이제 성분으로 나타내면 X1T, X2T, X3T. 이 곡선은 구간 I에서 M, 이 공면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공면에 접하는 접벡터의 정의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곡선이 존재해야 된다. 여기 접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접합니다. 공면에 접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 어떤 곡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곡선, 그래서 0에서 P로 가고 여기 속도 벡터가 VP가 되는 이게 존재해야 된다. 그러면 이 공면이 여기서 이 근방에서 함수가 정의가 될 때 이 공면은 F가 0이 되는 그 값들을 다 모아놓은 거죠. 그러면 이것의 합성은 이 곡선 감마가 공면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합성은 영함수가 됩니다. 이 합성이 F 감마가 되는데 이게 이 곡선 감마가 공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게 영함수가 되죠. 그래서 감마 F, 이게 영함수이므로 연쇄 법칙,
이것을 이제 미분을 해보면 편미분을 해보면 편미분이 아니라 이 합성함수는 지금 1차 함수죠. 그래서 이걸 미분을 해보면 그럼 연쇄법칙에 의해서 이제 F를 I 방향으로 편미분하는 거 감마 T에서 곱하기 그 다음에 이 곡선의 I 성분을 이제 T로 미분하는 거 곡선의 I 성분을 T로 미분하는 거 이제 T에서 이게 이제 영함수니까 이게 다 0이 되죠. 모든 T에 대해서 다 0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I는 1, 2, 3이죠. 이거이므로 이 식을 우리가 이 벡터의 내적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내적이 돼서 이 식은 즉 V, F, P 닷 그 다음에 이쪽 벡터 가 이제 0일 때 벡터가 우리 0일 때 이게 V, P는 0 벡터가 0 벡터가 아니라 이게 0인 거죠. 여기서는 이제 T가 0일 때 적용을 하면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임의의 접벡터에 대해서 이렇게 됐으므로 이제 VP가 임의의 접벡터이므로 모든 점 P에서 이 기울기 벡터장이 이 접벡터와 수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울기 벡터장 이거는 M의 수직이다. M의 법선 벡터장입니다. 법선 벡터장이다. 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렇게 곡면이 저렇게 함수에 의해서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그 기울기 벡터장은 M의 법선 벡터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법선 벡터장에서 아주 우리가 많이 쓰는 앞으로 이제 아주 중요하게 쓸 하나의 법선 벡터장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의를 합시다. 여기서 이제 곡면의 단위 법선 벡터장을 정의를 할 건데 전체 곡면에서 정의가 되는 게 아니라 좌표 조각에서 정의를 할 겁니다. 자, M이 곡면이 주어져 있는데 어디에서 정의를 할 거냐면 좌표 조각에 대해서 정의를 할 건데 이제 D가 M 이게 지금 이제 M의 좌표 조각일 때 그럴 때 이제 벡터장 이럴 때 자, 이걸 n으로 쓰겠는데 이것은 d1 파이 이 벡터장과 d2 파이 이것의 벡터 곱이면은 이거는 이제 d1 파이와 d2 파이가 그 각 점에서 이 접벡터의 기저를 이루니까 그것의 곱이니까 그 접벡터의 수직인 거죠. 수직인 접벡터인데 우리가 그런데 이것을 이제 크기를 1로 만들겠습니다. 크기를 1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벡터를 그 크기로 나누면 되죠. d1 파이 곱하기 d2 파이 크기로 나눈 벡터장. 자,
이거로 정의되는 벡터장 n, 이것은 이제 좌표 조각에서 대해서 정의가 되죠. n, 이거를 좌표 조각 파이에 대한 단순 공면 파이 d, 이것의 단위 법선 벡터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단위 법선 벡터장 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법선 벡터장은 정의에 의해서 d1파이 d2파이가 어떤 P점에서 보면 여기서 이 저평면에 여기가 이제 D1, 이 접벡터가 이쪽으로 여기가 D1 파이로 가죠. D2, 이 접벡터가 이 파이에 의해서 D2 파이로 가죠. 각 점에서 이렇게. 그래서 각 점에서의 접공간의 기저를 이루는데, 이제 그것을 곱하니까, 그것을 곱하는 것은 이 저평면의 수직이어야 되죠. 여기에 크기가 D1파이 곱하기 D2파이, 이거는 이 접공간의 수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크기로 나눴기 때문에, 그래서 이 n은 여기서 각 n은 각 공면에서 여기 바깥에는 있으면 안 되죠. 이 밑에다 다시 그리면 m이 주어져 있고 여기에 d가 있고 파이가 있으면 이 d 파이가 있을 건데, 파이 d가 있을 건데, 여기에서 이렇게 크기가 1이고 이 단순 공면의 수직입니다. 다 수직인 이 벡터장을 우리가 n이라고, 기호로 주로 n이라고 쓰겠는데, 이게 단위 법선 벡터장이 되죠. 단위 법선 벡터장은 이렇게 딱 주어져 있으면, 이 국소적으로 보면 이 공면에도 방향을 줄 수가 있는데, 이제 공면의 단위 법선 벡터장이 가리키는 방향이 이 공면의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위 법선 벡터장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이런 것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의. 이제 방향을 줄 수 있는 공면. 이거는 정의로 이렇게, 자, m이 공면인데 m이 방향을 줄 수 있다. m이 방향을 줄 수 있는 공면이다. 이거는, 자, 이거는 정의가 뭐냐면 모든 ij 이것에 대하여 디터미넌트 j 파이 j 인버스 파이 i, 이게 이제 좌표 변환, 좌표 조각에 대한 좌표 변환이죠. 이것의 야코비아 행렬식, 이게 0보다 크면 이것인 좌표 근방계,
A 이 파이 I 이게 이제 좌표 조각들 여기서 I는 이제 람다 좌표 분방계가 존재한다. 이런 게 존재하면 우리가 M을 방향을 줄 수 있는 곡면이라고 한다. 이거는 이제 이해를 하면 이 구면 같은 거, 단위 구면 같은 경우에 이거 방향을 줄 수 있는 곡면입니다. 있는 곡면. 이런 곡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유한계의 좌표 조각으로 어떤 몇 개의 좌표 조각, 만약에 D1 파이가 얘가 D에서 이제 이게 자 이걸 이 곡면을 이렇게 하나 덮게 되는데 다른 곡면으로 또 이렇게 덮는데 유한계로 이렇게 덮습니다. 그럴 때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여기 겹치는 부분에서 이제 겹치는 부분에서 뭐 이게 이제 파이 1로 간 다음에 파이 2의 인버스로 가는 이게 자 이것의 야코비안 행렬식이 0보다 크다. 자 이것이 어디 뒤집혀지지 않고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야코비안 행렬식이 0보다 크다는 거. 그래서 이 좌표 조각이 이렇게 겹치는데 이 겹치는 게 뒤집혀지지 않고 유한계로 해서 모두 다 덮을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럴 때 이 경우에 이 곡면의 방향은 이 경우에는 바깥쪽 방향이 양의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곡면에 일관된 전체적인 방향을 줄 수가 있다. 이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게 불가능한 게 바로 메비우스 띠 이거는 방향을 줄 수 있는 곡면이 아닙니다. 메비우스 띠는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꼬여 있죠. 중간에 이렇게 꼬여 있게 되죠. 이 메비우스 띠는 국소적으로 이렇게 좌표 조각을 이렇게 주면 여기에 이렇게 이런 좌표 D 파이 D 이게 이제 다른 또 좌표 조각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가 보면 이게 이제 방향이 안 변하고 이렇게 야코비 행렬식이 0이 되면 이렇게 뒤집혀지지 않게 이렇게 계속 가게 되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야코비 행렬이 0보다 크게 이렇게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줄 수 있으면 이렇게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돌아오면은 원래 방향이 돼야 되는데 메비우스 띠는 이 방향으로 쭉 갔다가 돌아오면은 이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조건을 이런 근방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뒤집히지 않으면서 제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도저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정의를 만족하는 그런 좌표 근방계를 메비우스 띠는 줄 수는 없습니다. 국소적으로는 방향을 줄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면에서 일관된 방향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메비우스 띠는 방향을 줄 수 없는 곡면이다. 이 곡면에서의 양의 방향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수학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죠. 어떤 좌표 근방계가 존재하는가. 그래서 방향성을 유지가 되는 그런 좌표 근방계가 메비우스 띠는 그런 좌표 근방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